여야의 날선 공방, 여야의 팽팽한 설전,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들을 만나봅니다. 여의도 TMI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거든요. 이게 코너는 처음인데 함께 해주시는 분은 곤유부 가족들하고 좀 익숙하시고 또 저희 제작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별명을 주어줬는데 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 그 신년 특집 때 또 인사를 나눴었고 그랬었죠. 네. 드디어 이 자리를 꿰차고 앉으셨습니다. 네, 아까 그 별명도 너무 부끄러운데 또 자리는 막상 꿰차게 돼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는 라디오를 굉장히 의식하셨어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또 모르는 척하는 거 봐. 예. 자, 우리 봉블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의도 TMI입니다. 사실 뭐 시사 프로그램 혹은 뉴스 프로그램에 정치 얘기 참 많이 하고 정치 코너도 많습니다. 정말 많죠. 네. 그러면 이 여의도 TMI는 박순봉 기자가 뭔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또 준비를 하시지 않았겠어요? 네, 좀 제목이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이 정치 기사를 쓸 때는 현상, 배경, 전망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전달을 해도 기사의 핵심 요소는 다 갖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현상, 배경, 전망.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희 이제 여의도 TMI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배경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배경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전망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상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의 행위도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기사 쓰기 전에 따끈따끈한 취재 수첩을 공개한다는 생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도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정치부 기자이시고 네. 뭐 다른 보직들도 하시겠지만 정치부 기자를 지금 몇 년이나 하셨죠? 이제 횟수로는 5년이에요. 5년. 네. 그럼 뭐 이제 출입하는 뭐 정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로는 자유한국당을 좀 많이 했고요. 재밌겠는데요.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있는 정당들 원내 정당들은 뭐 거의 다 출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야기거리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영미님이 봉블리, 봉주르라고 벌써부터 우리 곤주부 가족들이 하트가 뿅뿅인데요. 네,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최영미님에게 아침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민님. 야, 약간 심야 프로그램 같았어요. 네. 신경 썼습니다. 네. 자, 여의도 TMI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주제로 인물을 선정하셨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를 좀 선정을 한 배경은 좀 뒤에도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 한국당의 차기 당대표로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네. 또 한국 정치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괴멸이 됐지만 그래서 향후에 이 당대표가 갖는 직책 그리고 이 당대표가 정치 지형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또 실제로 지난 15일 날 입당식을 했는데 그 기자실을 쭉 방문해서 돌았거든요. 근데 기자들 반응은 위세가 대단하다. 왜 그랬었냐면 보통 입당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첫 여의도에서는. 등장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일일이 이제 부스라고 해요. 기자들이 있는 그 언론사별로 부스가 쭉 나눠져 있는데 칸막이들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일이 돌면서 그 악수를 다 하고 만나고 갔는데 뒤에 수행이 한 3명 정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당 사무처에서도 일부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수행들도 해서 한 3명 정도가 뒤에 붙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스를 돈다라는 거는 원내대표 선거라거나 네. 아니면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라거나 아니면 이제 대권 주자들이 보통 그 출사표를 좀 던지고 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색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기자들이 봤을 때는 여길 돌아 당권에 도전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거의 그렇게 했겠군요. 생각들을 많이 했죠. 일단은 기자들은 당권 도전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거의 98% 정도라고 할까요? 대부분이 당권 도전을 전제하고 기사를 쓰죠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네. 뭐 표현을 좀 해보자 그러면은 입당 전까지는 변수였고 지금은 상수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당 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5일에 했는데 네. 그게 전당대회가 한 40여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때 입당을 했을까? 근데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그 정치부 기자들을 황 전 총리가 꾸준히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당을 했다라는 거는 당에 소속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 전에도 정당 기자들을 계속 만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일 때 정당 그렇죠. 기자들을 만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은 보통 정당 출입 기자들인데 그렇죠. 이 정당 출입 기자들은 곧 여의도에 오겠구나. 근데 그게 언제일까 이렇게 좀 시기만 좀 따지고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황 전 총리가 보면 이게 좀 잊혀질만 하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기사가 이제 한두 번 나오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입당 시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거의 100%다. 그리고 아까 그 기자실을 돌면서 보였던 행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캠프가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입당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흔히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을 하겠다라면 좀 더 일찍 등판하거나 네. 아니면 그 당권이 아닌 대권을 바라본다면 이번에 등판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그 지적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좀 선택을 한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당 의원이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까? 네, 익명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다음부터는 그러면 실명으로 이왕이면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익명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당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말의 배경을 좀 보자면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당대표 임기가 통상 2년인데 이걸 다 채우지는 못해요. 그래도 네. 보통 1년 이상은 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 총선까지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공천 때까지 당대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총선 공천권을 준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원들한테는 사실 목숨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내 자기 세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공천해줬다 그러면 내 사람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당 자체를 완전히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완전히 개편한다라는 느낌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력한 인적 청산 같은 것도 지금도 비대위들이 조금 해왔지만 네. 아니 그런 것들을 해내고 그러는 것도 다 용인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또 성공적으로 해낸다. 그러면은 2022년에 대권 주자로 나서기도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그림 그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본다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파 논란이 계속해서 여기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견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 황교안 전 총리의 이 행보를 어찌 보자면 주목을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한국당 기사가 2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1개 정도는 꼭 황 전 총리의 기사가 나가요. 야. 아마 다른 언론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의 지분을 절반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한국당 춘추 전국 시대가 되기 전에 잠깐 평온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 네. 자체가 붕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비박계 5의원하고 그제 통화를 해봤는데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우리 쪽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고 황교안 전 총리 입당도 당에 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비박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싸우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황 전 총리가 이런 대우를 비박계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그건 의외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이후에 친박은 한번 어느 정도 괴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박계도 저번에 나경원, 김학용 이렇게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렇죠. 네. 패하면서 그 표수도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박계 역시도 좀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양면에서 다 구심점도 잃고 내분도 일어나고 이런 식이니까 지금 한국당은 주인이 없는 땅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러다 보니까 황 전 총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에 좀 연결점인데 취재를 해봤더니 재밌는 점이 이 황 전 총리의 입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용태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복당파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당파들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친박의 어떤 그 아이콘인 것처럼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당파라고 하면 뭐 비박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네. 싫어하지 않는다. 네. 이건 주목할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의원들이 사실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설까? 그렇죠.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 거고 어허. 여기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또 비박계로부터 그렇게 큰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줄을 서야 될까 이 혼동 과정에서 주인도 없고 좀 평온한 상태에서 그 덕분에 황 전 총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어찌됐건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 네. 가장 뭐 현재로서는 유력한 뭐 대권 주자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상대할 수 있는 뭐 경쟁자들 오세훈 전 시장 잠시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또 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황 전 총리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커요. 근데 네. 이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오세훈 전 시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군소 후보로 좀 분류가 되는 거죠. 아니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다만 좀 당내에서 제가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당연히 여전히 살아있지만 네.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번 패배했던 후보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네네. 있고. 네. 그 말하자면 지금 뭐 6065 끝번호 쓰시는 분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보수에 진정한 인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 일종의 것 그 같습니다. 인물난이 좀 심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또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일 텐데 네.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당 대표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꽤 유력한데요. 지금 상태로는 이제 뭐 자천 타천해서 지금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많기도 많네요. 네. 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인 후보가 없다라는 그렇죠. 네. 면도 있고 사실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표 후보에 나와야만 또 차기 공천에서 어떤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황 전 총리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은 지난 주말 동안에 도로 병역 비리당이다 이런 글로 해가지고 병역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3건 정도의 글을 올렸어요. 네. 뭐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뭐 다시 박근혜 프레임으로 돌아간다, 탄핵 프레임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후보자들 사이에서 봐도 황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압도적이라는 걸 좀 반증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 도로 뭐뭐당 뭐 이런 식의 지금 네. 프레임들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네. 도로 병역 비리, 도로 침박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찌됐건 그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뭐 대구 경북 가가지고 뭐 도당들 돌아다니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 내부 시선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내부.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밖에서 보는 시선이 더 객관적이지만 이게 총선이 걸려 있을 때는 의원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거기서 내가 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걸 따져보기 때문에 그 시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김황식 전 총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반짝 주목받다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느 정도 명망을 좀 쌓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다가 당에 들어와서는 사실 그렇게 활약하지 못하고 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마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의도 정치가 좀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굉장히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탈탈 털죠. 뭐. 그렇죠. 네. 뭐 서로 비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도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고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어지고요.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는 뭐 그런 공격을 당해본 적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많지 않죠. 지금 네. 조금 시작됐어요. 이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제가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예. 공항에 귀국할 때 현장 취재를 갔었어요. 아 그때 오셨죠. 난리였거든요. 네. 정말 엄청났었죠. 그때. 뭐 큰절하시는 분, 한복 네. 입고 꽃다발 들고 오시는 분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네. 쓱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상을 입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그럴 수 있는 있죠.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좀 내공의 종류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두 번째 시선은 좀 대도 걱정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일종의 양날의 칼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충청권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총선에 대한 그런 불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충청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인 본인이 그렇죠. 앞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로 내가 총선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황교안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번 지방선거 때도 홍준표 전 대표 사진을 쓰냐 마느냐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진짜 뭐 중요하죠. 사실은 당의 어떤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은 더 심각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대구 쪽은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면모를 보면 거의 대구 쪽들이 많죠. 이게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출사표라고 던지면서 했던 그 일성이 통합이었어요, 통합.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수의 재건을 이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부작용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제일 그래도 보수 쪽에서 좀 자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유승민 전 그렇죠. 대표가 있을 예. 거예요. 바른미래당 소속이잖아요. 전 대표죠. 예. 네. 근데 이분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마 보수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결합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껄끄럽단 말이죠.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유승민 대표는 아마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기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네. 총선 이후의 시기 뭐 이런 시점에서 다시 명분을 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럼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총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딜레마가 확장성이 없는 있어요. 거예요. 네. 네. 참 이게 뭐 단순하게 그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박수봉 기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네요. 네. 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여의도 TMI 그 첫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뭐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문자 메시지가 진짜 많이 오네요. 5883님은 봉블리 곤유부 가족 되신 걸 환영합니다. 수요일을 기다릴 수 있게끔 많은 소식 전해주십시오라고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5883님. 네, 5119 끝번호 쓰시는 분은 기자님 오늘 이미 자리 잡으셨는데요. 예,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첫 시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죠. 네, 예. 이렇게 좀 준비한 것보다 좀 못했네요. 지금 양이. 네. 이게 사실은 준비를 더 많이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출연했는데 좀 네. 뺄 것들이 보이네요. 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여의도 TMI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